14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결정된 건데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최종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특별 사면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만큼 정치권 사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작년까지 야권 일각에서 사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크게 논란이 되진 않았습니다. 바로 특별 사면 요건 때문입니다. 특별 사면은 반드시 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한데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이 생생한데요.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한 달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대법원 제3고심 선고가 14일 오전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1심 때부터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증거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은 통상 증거들을 놓고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거들을 쭉 나열한 뒤에 채택에 동의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보통 재판에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핵심 증거들에서 다투는데 모든 증거를 부인하니까 하나하나 다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심 자체가 워낙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싸우는 절차도 있는데요. 흔히 3심 제도라고 하죠. 그런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일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면서 강요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던 것인데요. 이를 기초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벌인 겁니다. 결국 그 내용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최종 형량을 확정받게 됐는데요. 형이 확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기 전인 새해 벽두부터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물론 적절한 때가 되면 건의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정치권 논란은 거셌습니다. 야권은 물론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움직임이 거셌는데요. 양양자 최고위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상식에서 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말을 꺼낸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두 전 대통령의 사과가 있으면 검토해보겠다며 주워 담긴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새해 벽두에 꺼냈는가 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국가 통합, 국민 화합을 위한 변함없는 충정이었다고는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언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70, 80대 고령에 이른 두 전직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옥에서 살게 할 거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로 감옥에서 평생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건의 때와 다르게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기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가 반발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진짜 통합의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 리더십에 흠집만 내고 말지 시각은 분분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평가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 반대는 48%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은 4.3%였습니다. 지역별로 부산, 울산, 경남과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에서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역시나 광주, 전라와 인천, 경기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서울은
찬성 49.0%, 반대 47.6%로 갈렸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 등 고령층은 다수가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50대는 찬성 48.2%, 반대 48.0%로 엇비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면 반대 응답이 88.8%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1.4%에 달했습니다. 역시나 보수층은 찬성이, 진보층은 반대가 각각 우세한 건데 중도층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확정된 네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약 20일 후인 1995년 12월 3일 구속됐습니다.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혐의였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750일 정도 수감 생활을 한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다스 회사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재구속된 상태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3년 10개월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에게는 불행한 기록입니다. 역대 대통령 4명이 벌써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고 또 한 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톡이었습니다.